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엑셀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엑셀 강의를 제작하냐면은, 학생들 때문입니다. 요즘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대학이라든지 어떤 취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이 높죠. 근데 학생들이 엑셀 공부할 때 뭐 학원이나 인터넷 강좌를 많이 들으시게 되는데요. 상당히 돈이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금전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니까 뭐 학원 같은 데 보니까 보통 모스 같은 거 공부를 자격증 따려고 공부를 하는데 뭐 20만 원, 30만 원씩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스는 하지 마세요. 이게 돈 낭비입니다. 돈 낭비. 이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상공회의소에서 자격증을 따시려면은 상공회의소에서 지급하는 크말 1급이나 크말 2급 이 정도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크말 1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액세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엑셀과 액세스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이게 이 프로그램인데요. 엑셀과 액세스, 비주얼 베이직을 연동해서 작업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크말 1급은 좀 이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 공부해보지 않으신 분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크말 전혀 모르시는 분은 크말 1급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모스는 사실 응시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돈 낭비입니다. 이거 거의 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도 안 해요. 인증서, 인증서. 이 학원 같은 데 광고하는 거 보면은 좀 국제 뭐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말입니다. 이거 국제 자격증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 국제 자격증이라는 말을 붙이려면요. 이 국가와 국가가 이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해야 되는데 이 모스를 주관하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는 민간회사죠, 민간회사. 민간회사에서 어떻게 국가 자격증을 또는 국제 자격증을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어, 별로 이런 거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가입다고 해서 돈만 남길 뿐이고요. 정 자격증을 사시려면 차라리 요 크마 1급이나 크마 2급이 낫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너무 이 학원에서 좀 요즘에 학생들 대학 어떤 그 금액 문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학생들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나마 엑셀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떻게 함수 같은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표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고 차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강의를 진행해서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를 한다면 그건 다는 아니고요. 어, 서점에서 또는 도서관 같은 데 가셔가지고 조금 책을 빌리셔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엑셀은 워낙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엑셀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오랜 기간 하셔야 됩니다. 뭐 아주 간단한 함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서식이라든지 복잡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꼭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제가 강의를 진행할 것은요, 엑셀 2007 버전입니다. 자, 한번 보이네요. 자, 어, 엑셀 2007 버전인데요. 엑셀 2007 이하 버전과 엑셀 2007 이상 버전은 이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아마 CG 공부를 좀 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CAD에서 2009 이상 버전에서 리본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죠. 그리고 맥스도 2009입니까? 2010인가 2009인가요? 여기서 리본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이 되어 가지고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바뀌는데 리본이라는 것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리본이라고 얘기하죠. 각각을 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그 구조 자체는 바뀌었습니다만 엑셀 2007 이하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뭐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함수 입력이라든지
함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것이고요. 다만 버전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주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차트, 대표적인 게 차트입니다. 차트. 엑셀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 목적 자체도 바로 차트를 어,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트의 어떤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어, 향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엑셀 처음 설치를 하신 다음에 설치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할 필요성 느끼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엑셀 설치한 다음에 처음 실행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런 기본적인 화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화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장이라든지 어, 작업 취소 저장하는 것이라든지 작업을 취소한다든지 작업을 취소한 것을 재실행한다든지 하는 기본 도구가 있는데요. 이걸 빠른 실행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CAD라든지 맥스에서도 다 동일한 명령이 되겠죠. 이 빠른 실행 도구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추가해서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요. 자, 이렇게 뭐 새로 만들기라든지 새로 만들기라는 것은 엑셀 창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열기는 새로 저장되는 것,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것을 불러오는 것이고요. 저장은 현재 요 버튼이죠. 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열기 버튼, 열기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를 없애버리시게 되면 아이콘이 없어져 버리죠. 자, 열기는 자주 사용하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전자메일 빠른 인쇄. 빠른 인쇄도 이렇게 아이콘을 체크하게 되면 인쇄에 관련된 아이콘이 바로 나타나게 되고요. 인쇄 미려보기.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다시 실행은 필요 없으니까 저는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사실 이런 것들은 요 리본 부분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리본 메뉴 최소화 버튼을 누르시면은 리본이 이렇게 감춰지게 됩니다. 감춰짐으로써 화면 크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겠죠.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은 북1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는 도구인데 이거는 제목 표시준입니다. 아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을 갖다가 어떤 제목을 표시해 주는 것이죠. 북1이라는 것은 현재 저장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붙이는 뭐 클립보드,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죠? 리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되겠죠. 일종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럼 바로 위에 보면은 뭐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자 이런 것들을 탭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뉴 화면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과 여러 그룹으로 어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각각을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하나의 어떤 리본이라 말씀드렸고 이 클립보드 또는 글꼴 이런 것들 하나의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룹 즉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 맞춤 그룹 이런 식으로 용구를 그냥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어떤 어,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 가까이 그룹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하사표 표시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하사표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명령이 또 어떤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대하상자를 나타냅니다. 이 표시 형식에 대한 어떤 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대하상자를 열게 됩니다. 즉 대하상자를 열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오른쪽에 하사표 표시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하상자가 바로 열리게 되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아래쪽에는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 영역 있죠? 이 부분 쭉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작업 화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체를 작업 화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쭉 나갑니다. A부터 Z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A 1번부터 시작해서 Z 1번까지, 그 다음에 B 1번부터 이제 쭉쭉 용어를 붙여서 나갑니다. 자, 이제 계속 나오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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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이렇게 쭉쭉 나오고요. 그럼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도 이게 256까지 있는가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끝없이 나오네요. 이게 65,500예스, 6까지인가? 아마 나올 것 싶은데, 자, 중요한 거는 A, B, C, D,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타블렛으로 이 펜을 글자를 쓰고 있는데, 타블렛 조금 잘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A라는 글자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수직으로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고요. B를 눌러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B에 해당되는 수직 방향의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걸 흔히들 열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컬럼이라고 얘기하죠. 수직 방향. 수직 방향은 영분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걸 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컬럼이라고 합니다. 이와 봐서 숫자로 된 부분이죠. 숫자는 이렇게 행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행 방향. 자, 이게 열 방향이고 이게 행 방향이 되겠죠. 자, 수평은 행 방향이고요. 이걸 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숫자로 표기합니다. 자, 클릭을 해볼까요? 1번 행 클릭하게 되면은 1번 행에 해당되는 전체 행이, 즉 주디죠. 주디 선택이 되고요. 자, 각각 숫자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해당되는 이 7번 행에 해당되는 모든 수평에 있는 숫자가 전체가 다 선택이 되게 되죠. 즉 엑셀은 기본적으로 엑셀에 값을 입력할 때 열과 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즉 만약에 A 열과 1행의 숫자를 마우스를 클릭해서 숫자 자, PARK라는 이름을 영문을 입력했다 할 경우에는 읽으실 때 이렇게 어떤 A 열과 1번 행의 숫자가 아니고 글자 팍이라는 글자가 입력이 됐다 할 때 읽으실 때는 이걸 발음해야겠죠. A1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각각 한번 입력을 해보죠. 뭐, 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보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했으면은 각각의 칸이죠, 이거예요. 하나의 칸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이 네모난 칸. 이걸 칸이라고 있습니다. 몇 칸이라고 할 때 칸이라고 있고요. 영어로는 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셀이라고 있습니다. 자, 글자를 읽어야 됩니다. 읽으실 때는 열과 행을 붙여서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엑셀은 열과 행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죠. 즉, 이 안에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이 칸에
각각의 칸을 갖다가 읽으실 때는 제일 먼저 열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행을 읽은 다음에 그 안에 포함된 글자나 숫자를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A와 1에 박이라는 글자가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면은 A 1번지에 번지입니다. 번지. 자, 이걸 번지로 입력합니다. 즉 열과 행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열과 행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번지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번지냐? A 1번지라는 뜻입니다. A 1번지, B 2번지, C 3번지, C 7번지. 그죠? 자, 요거는 A 1번지, B 2번지, C 3번지, C 7번지, C 10번지. 자, 요거는요. D 4번지, E 5번지.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이 각각의 칸에 어떤 각각의 셀 또는 칸에 입력된 어떤 값을 읽으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바로 글자나 숫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됐다고 할 때 숫자를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글자나 숫자만 읽어주시면 안 됩니다. 꼭 번지수를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글자나 숫자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읽으실 때는 항상 번지를 먼저 읽으시고 번지를 읽은 다음에 글자나 숫자를 읽어 주셔야 됩니다. A 1번지에 팍, B 2번지에 AS, C 3번지에 SDS, C 7번지에 FGDRF, C 10번지에 FDF, D 4번지에 RER, E 5번지에 GRFG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엑셀에서 입력을 하는데 어떤 것을 입력합니까? 자료 또는 데이터를 입력하죠. 입력할 때는 항상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셀에 입력을 하고요. 읽을 때는 열, 행, 읽은 다음에 입력된 데이터를 읽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약 계산을 해야 되죠. 엑셀은 대표적으로 표를 이용한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표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자, 엑셀은 표를 이용한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이 표라는 건 뭡니까? 현재 요게 전체가 하나의 표죠. 즉, 자, 이렇게 행과 열로 이루어진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표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t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엑셀은 표를 이용한 계산 프로그램이니까 이 표 안에 어떤 숫자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됐을 때 이 각각의 표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40과 50을 더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90이죠. 50과 60을 더하면 110이고 30과 100을 더하기 하면 130입니다. 그러면 값을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자, 요거는 다시 지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50이 입력이 되어 있고 A2에 60이 입력되어 있고 B1번에 70. 제가 하사표 키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사표 방향키 있죠? 방향키 좌우 위아래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엔터키를 치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또는 어떤 분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엔터키 씹으시면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엔터키를 치시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한계 설정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계산을 해야 됩니다. 50과 60을 더하게 하면은 110이죠. 그럼 사용자가 110이라는 값을 그냥 입력할 바에야 왜 엑셀을 사용하겠습니까? 이때 이용하는 게 휴식을 이용합니다.
계산 일때 이용하는 건 수식을 이용하는데 수식이나 또는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수식 또는 함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항상 번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번지가 뭐라고 했죠? A 1번지, A 2번지, B 1번지, B 2번지, C 1번지, C 2번지가 되겠죠. 즉, 요거는 뭡니까? 자, C 3번지가 되겠죠. C3번지는 A 1번지 플러스 A 2번지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는 숫자로 50, 60 이렇게 값을 입력해서 도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번지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B 3번지는 뭐죠? B 1번지 플러스 B 2번지가 되겠죠. C 3번지는요? C 1번지 플러스 C 2번지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값이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건 뭐죠? 여기다 값을 도출해야 된다. 그러면은 I21이죠? I21은 어떤 값이냐? I19 플러스 I20에 있는 값을 더하기 해서 I21에 표시를 해라. 이 뜻입니다. 즉, A1에 있는 값과 A2에 있는 값을 더하기 해서 C3번지에 표시를 해라. B1번지에 있는 값과 B2번지에 있는 값을 더하기 해서 B3번지에 표시해라. C1번지에 있는 값과 C2번지에 있는 값을 더하기 해서 C3번지에 표시를 하라. 바로 이 뜻입니다.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값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는 흔히들 C3번지 값은 무엇이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먼저 이꼬로 한 다음에 A1 플러스 A2 또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A1 플러스 A2는 A3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사람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컴퓨터는 모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사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먼저 이꼬를 표시합니다. 이꼬를. 여기 보면은 fx라는 부분 있죠. fx가 함수식을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또는 영역이죠. 여기다가 이꼬를 치시고 A1 플러스 A2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다가 이꼬를 치시고 A1 플러스 A2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입력해 보도록 하죠. 이걸 하시고 먼저 계산한다는 뜻으로 계산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꼬를 칩니다. 이꼬를 치게 되면은 바로 함수 입력 부분에 fx 이꼬르가 표시가 되죠. 즉 이게 계산식을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a1 플러스 a1을 입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a2. 자, a라는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함수의 이 어떤 대화상자가 열리게 되는데 이 대화상자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용어들은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 지금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1 이꼬르 A1 플러스 A2 입력했죠? 엔터 키칩니다. 자, 11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맞죠? 그 다음에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함수 입력 부분에 이꼬르 A1 플러스 A2가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럼 B 해볼까요? 다시 이꼬르 칩니다. 이번에는 사용자가 B1 플러스 B2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바로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B1 되죠? 그럼 플러스는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B2 다시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엔터키를 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먼저 FX를 눌러보죠. FX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FX 버튼을 눌러보세요. 눌러보면은 함수 마법사라고 뜨게 됩니다. 함수 마법사. 함수 마법사는 함수에 대한 어떤 자세한 어떤 함수에 대한 용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모를 때 쉽게 어떤 방식으로 함수를 입력해야 될지 그걸 설명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average는 자, sum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자,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 sum
넘버1, 넘버2가 되죠. 여기서 넘버1이라는 것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또는 자, 더하기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sum이라는 함수는 자, 이런 식으로 식이 함수 식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sum n1 n1번 다음 콤마 찍고 n2번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n 넘버 1번, 넘버 2번 점점 되어 있는데 sum에 가로 열고 n1, n2, n3, n4, 쭉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nx까지 계속 한다는 얘기인데 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함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 즉, 엑셀에서 어떤 값을 도출하기 위한 계산 공식이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입력을 했습니까? 이거로 한 다음에 B1 플러스 B2가 했죠. 이 더하기라는 말이 바로 sum이라는 영어의 약자 영어가 되었고요. 그러면 B1 플러스 B2를 바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함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제 이미지로 그냥 공식을 그냥 입력해서 사용한 거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수식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함수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는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거로 한다면 SU 입력합니다. sum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가로 열고요. 지금 여기가 C1이죠. C1, 아까 넘버1, 넘버2 됐죠. C2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켜집니다. 맞습니까? 사백 맞죠? sum C1, C2. 그럼 값을 이걸 지워버리시고 무작위로 계속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성적을 더하기 한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만들어 보죠. 자, 영어, 수학, 화학, 뭐 세 가지만 할까요? 그 다음에 번호 1, 2, 3, 4, 5 영어 점수 55, 88 이건 낙제점이네요. 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래쪽에다가 합계라는 걸 하고 더하기 해야 되죠. 더하기 해야 되는데 F3번부터 F7번까지 더하기를 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입력하실게요. 기존도를 하자면은 sum에 그죠? 합계니까 그냥 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F3번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F 더하기 클릭하고 더하기하고 더하기 클릭하고 더하기 클릭 엔터 266이 나옵니다.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죠. 이거로 입력하시고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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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건 하나 아니네요. 자,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역시 마우스 클릭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번지를 입력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맞네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아까 함수를 이용한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sum이라는 함수식 넘버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로 하시고요. sum 함수를 일단 사용하게 되면은 함수와 어떤 그 셀의 주소를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갈루를 엽니다.
이 기본 원칙으로 사용되는 함수식입니다. 자, 넘버 1번. 했죠?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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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다 됐으면 다시 갈로를 닫아야겠죠? 맞죠? 이꼬르, sun, 갈로 열고,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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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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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자, 어떻습니까? 위에 거 입력한 거는 그냥 주소 번지를 이용해서 입력한 방식이고, 아래쪽은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한 방식입니다. 함수를 이용할 때는 항상 더하기나 빼기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수, sum이라는 더하기라는 함수를 사용하시고, 갈로 열고 주소에 해당되는 번지를 각각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 합계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sum이라는 걸 가장 많이 쓸 때 우리가 합계를 가장 많이 쓰죠. 합계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때 이용하는 게 자동 합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 시그마라는 표시가 있어요. 시그마라는 표시가 자동 합계인데요. 클릭해 봅니다. 클릭하게 되면 sum이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나오네요. 그럼 번지 뒤에 F9번을 오죠. F9번. 넘버 1번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이 값을 수정해야 됩니다. 자, 1번 F3번부터 F7번까지 마우스를 들어갑니다. 자, 범위가 지정되죠? F3에서 F7이라는 거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를 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F3에서 F7번. 앞에서 함수를 입력할 때, sum에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콤마 쭉쭉 가다가 끝까지 갈 수 있겠죠. 숫자까지. 그런데 여기서 1번부터 여기까지가 이건 뭡니까? 번지수죠. 번지수. 번지수인데 이렇게 연속되는 번지 같은 경우 이렇게 일일이 전부 입력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입력하는 게 n 1번지에서 세미콜론 찍습니다. n x번지까지 이렇게 이 세미콜론이라는 뜻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즉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n 1번지에서 n x번지까지 자동으로 계산하라 이 뜻입니다. 훨씬 더 쉽죠? 인정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만은 특히 자동합계 어떤 연속되는 어떤 값을 더하게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값을 입력하게 세미콜론을 입력하게 되면 훨씬 쉽게 값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볼까요? sum에 이건 뭡니까? G3번부터 G7번까지죠. G3번부터 G7번까지. 자, 자동으로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테두리로 나오죠? 엔터키를 칩니다. 맞죠? 자, H3번부터 세미콜론 찍으시고 H7번까지 엔터. 더 쉽게 하려면은 마우스로 드래그.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마우스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는 값을 마우스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세미콜론이 자동으로 찍히게 됩니다. 엔터.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뭐 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모르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기초니까 값을 인정하는 제가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다고 제가 다양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엑셀에서 값을 입력할 때는 항상 번지수로 입력한다는 것. 번지수로 입력하고 번지는 열과 행으로 구성된다는 것. 열은 수직 방향, 행은 수평 방향, 그렇죠? 열 방향, 행 방향. 열을 컬럼, 행을 로우. 즉 번지는 결국 컬럼과 그죠? 로우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컬럼과 로우로 만들어진 각각의 칸, 이걸 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읽을 때도 항상 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열 먼저 읽고 행을 읽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값을 읽어야 된다는 거. 이 2번의 번호, F2의 영어, G2의 수학, H2의 과학이라는 숫자가, 과학이라는 글자가 입력이 되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fx는 함수 마법사입니다. 함수 마법사. 함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법사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럼 아래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 있습니다. 이게 시트 1번을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이 한 장. 시트 2번을 종이 두 번째 장. 시트 3번을 종이 세 번째 장. 자, 이렇게 세 번째 장입니다. 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종이 한 장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고, 그럼 다른 종이에다가 다른 어떤 값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시트 1번에 마우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시작. 시트 2번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엑셀 연습. 시트 3번은 활용. 이렇게 엔터키를 치게 되면은 이름이 각각 시트 1번, 2번, 3번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시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삽입이 나오죠. 삽입 클릭하시면 워크 시트라고 뜹니다. 확인 누릅니다. 자, 시트 4번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 이거 시트 4번을 뒤쪽으로 이동할 때는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죠. 놔버리세요. 엑셀 시트 추가. 이런 식으로. 또는 삭제로 할 수 있습니다. 삭제. 없으시죠? 삭제. 그다음에 이름 바꾸기도 할 수 있고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탭의 색상 뭐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엑셀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은 열과 행,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 그리고 읽는 방식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아니네요. 벌써 40분이 되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